이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항상 그 대국민 문자 투표, 뭐 60초 후에 다가옵니다. 뭐 IT의 양방향성을 어떻게 방송에 넣느냐. 사랑과 전쟁을 지금 제작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게 이미지가 불륜 드라마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박혀 있어서 광고가 도대체 붙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니까. 기밀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삼각관계를 제가 설정을 한 다음에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하는 시점을 딱 주고 시청자들한테 같이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큰일이 있었더군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이미 이 잊혀질 권리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닉네임이 포레스 차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예, 새로운 IT 비즈니스 트렌드를 알아보는 T트렌드 시간입니다. 혹시 말이죠, 사람을 스캔할 수 없습니까? 다이어트가 안 먹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확한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최근에 소셜 미디어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드라마를 소셜과 드라마를 결합한 그런 형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이 예전에는 뭐 문자 보내는 거에 익숙했다면 지금은 바로 이 소셜 메신저를 가지고 이 제작진과 이 소통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드라마 예능 PD분인데 IT에 굉장히 능한 분입니다. 고찬수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이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항상 그 대국민 문자 투표, 뭐 60초 후에 다가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낙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짜증이 나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한단 말이죠. 요즘은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방송에서 IT를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이제 그동안 여러 제작자들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은 이제 그 주목하게 된 부분이 IT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양방향성입니다. 방송에서는 양방향이라는 게 그동안은 상당히 어렵다고 여겨져 왔었는데 IT의 양방향성을 어떻게 방송에 넣느냐라는 거 갖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생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뭐 전화든 문자 투표든 이런 걸로 참여하는 걸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방송에 어느 정도의 양방향성이라는 걸 갖추지 않겠냐라고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사실 먼저 시도가 많이 됐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사실 미국하고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먼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방송의 양방향이라는 점을 사실은 점점 방송에 넣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뭐 문자 투표라든지 SNS 가지고 양방향으로 시청자하고 소통하는 형태가 뭐 일반적인 형태로 사실은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뭐 퀴즈 프로그램 이런 데는 적용되는 걸 많이 봤지만 드라마에서는 적용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랑과 전쟁을 지금 제작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번에 이제 하신 그 시도를 하신 건데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사랑과 전쟁에 온 지 한 1년쯤 됐는데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전까지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얘기,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는 프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이미지가 불륜 드라마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박혀 있어서 광고가 도대체 붙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니까. 기밀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조금 뭔가 뭐 이미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저한테도 이제 그런 주문을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 이제 주특기인 IT를 한번 여기다 넣어보자라고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 드라마 중에 이런 스타일의 그 드라마가 있는 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성격이 조금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양방향 드라마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작가들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방법이 생각이 나서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게 이제 양방향 드라마였고요. 요거는
이제 삼각관계를 제가 설정을 한 다음에 네. 그 삼각관계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두 사람의 남자 주인공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를 시청자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 제일 마지막 5분 전쯤에 이 여자 주인공이 두 남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하는 시점을 딱 주고 예. 시청자들한테 같이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선택이 높은 쪽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갈래 얘기를 하면 촬영을 다 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지막 5분 전에 해서 5분만 더 찍으면 됐었거든요. 예. 촬영을. 그래서 제작비가 늘어나는 걸 방지를 좀 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나 이런 거 안에서 이제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으로 고민을 한 것이 이번에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듣기로는 실시간으로 바로 예. 반응을 보는 걸로 돼 있다가 약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트렌드인 SNS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메신저 같은 거를 그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조금 올드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한테 신선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예. 제일 첫 번째는 사전 투표만을 하자. 그래서 시청자들이 사실 양방향 드라마라는 걸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 하면은 낯설어하고 잘 못할 거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두 번째 걸 같이 또 해서 그때는 사전 투표도 하고 생방송에서도 투표를 하자.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혹시 첫 번째 방송이 사전 투표만 해서 방송 나갔을 때 저게 뭐야 라고 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 아예 두 번째 것도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아 그래 첫 번째 게 조금 미흡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참여를 좀 덜 하더라도 정확하게 모양새가 이렇다는 걸 아예 보여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 이원화해서 사전 투표는 카카오톡이랑 하고 생방송 때는 이제 KBS 미디어하고 같이 문자 투표를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한 거고요. 사실 다음번에 할 때는 생방송 때 카카오톡하고 KBS 미디어가 함께해서 카톡으로도 투표를 하시고 생방송 문자 투표도 해서 두 개 합산해서 같이 좀 하려고 계획은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 시청자들이? 저희가 스토리를 다 알려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단순한 스토리를 좀 만들었는데 이 헤어진 그러니까 어떤 남자한테 헤어진 여자가 전 남자친구한테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새로 생긴 남자한테 가는 게 좋을 거냐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티저로 저희가 그 온라인에 VCR을 만들어서 한 1분짜리를 설명을 간단하게 한 걸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해놨고 그 뒤에 방송을 보고 혹시 생각이 달라졌으면 문자 투표 때는 한 번 더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기 해놨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 예, 그런 겁니다. 이 설정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결국 어떻게 나왔을지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팽팽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약간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제가 이제 아이돌 특집을 하면서 전에 계속 그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아이돌 연기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항상 좀 어색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 남자 주인공 한 사람을 전문 연기자를 사실은 했고 두 사람만 아이돌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가 한 사람은 연기자였고 한 사람은 아이돌이어서 초반에 그 아이돌 팬들이 이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고 그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돌아간다고 한 여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이게 나갈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팽팽한 것보다는 한쪽으로 쏠려서 간 부분이 사실 있어서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이게 그냥 단순히 흥미가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선택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했던가요? 사실은 그 이번 투표 참여율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낮게 사실은 봤을 때는 그 참여하는 사람이 1000명 이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 저도 1000명 이하가 되면 이게 아예 그
그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관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몇 사람 정도 하면은 성공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10,000명 정도 참여하면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었고요. 예. 실제로 결론은 6,000명 좀 넘었습니다. 아, 6,000명이요? 네, 6,000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나는데 예, 6,000에서 7,000 사이쯤 투표를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닌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아주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었지만 나름 굉장히 뭐 좋은 걸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도를 한 것에 일단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향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런 걸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요즘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1번이냐 2번이냐를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빅데이터 기술을 좀 활용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걸 한번 두 번째에서는 시도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이 또 스마트 텔레비전, 스마트 TV라는 데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 TV가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이제 뭐 바꿔 나갈 것인가? 사실 뭐 큰 기대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사실 스마트 TV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아직까지는 시청자분들이 볼 때 스마트 TV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스마트 TV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TV에 대해서 요즘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 구글에서 만들어낸 크롬캐스터라는 겁니다. 구글에서 크롬캐스터라는 걸 내놓으면서 스마트 TV가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셋톱박스 형태든 일체형 형태든 스마트 TV가 마치 스마트폰처럼 모든 기능을 다 TV 안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해왔는데 크롬캐스터는 그 발상을 사실 살짝 바꿔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의 그런 크롬캐스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TV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싼 가격에 집에 있는 디지털 TV를 다 스마트 TV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재까지는 구글의 크롬캐스터가 향후 미래의 스마트 TV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제품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TV가 사실은 그동안 그 제 기능을 못한다. 이게 사실 뭐 양방향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송에도 드라마에도 이제 적용이 됐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스마트 TV를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SNS뿐 아니라 우리가 IT라는 걸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앞으로는 방송이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음성인식 얘기가 가능해지면 방송에서 시청자들하고 대화를 사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동작인식이 된다는 거는 여기 방송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청자들하고 동작으로 뭔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식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TV 안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TV의 특성하고 IT적인 기술의 특성을 다 같이 이해하는 그 IT 네이티브나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들이 상상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타임도 저희도 이렇게 이 제품과 이 제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라고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밤 1시에 방송되고 있어서 참 6천여 명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재밌는 이야기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